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로 넘어와서 비트는 일단 지금 여전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 세 가지가 다 있구나 이러면 힘든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ABC 하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ABC가 뭐 이렇게 완성이 됐고 러닝 플랫이 떨어질 거라서 이렇게 하락을 보고 있다가 메인 관점 아닌 이상은 지금은 별 액션을 안 취하는 게 좋을 거. 맞다. 비트 매매 내용 말해야지. 비트 지금 이제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좋은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을 보면 23,260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어디냐면 여기에요. 2260이면 좋은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좋은 자리가 아니죠. 왜 좋은 자리가 아니냐면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는 못 샀을 수도 있었어요. 추세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샀어야 됐어요. 그럼 22,800대에 살 수 있었는데 무려 400달러나 400달러 아니고 300달러 정도까지나 좀 높게 샀죠. 그러면 2%보다 조금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손절 라인이 좀 멀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이는 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은 확인되고 하방 트렌드 라인은 확인됐는데 확인됐었을 때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차트를 안 보고 있었어요. 차트를 안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ABC가 짧게 C웨이브 아주 짧게 나온 이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는데 트렌드 라인에서 두 번 지지받고 올라가서 또 수렴 형태를 띠길래 이거는 이렇게 엔딩 가능성 있겠다 또는 ABC로 반등했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메인 관점이건 서브 관점이건 간에 반등은 반드시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뒤늦게라도 23,200에 롱을 탔고 아까 방송 키기 전에 23,000 얼마였지? 아까 수익 내역 공개했는데 23,000 아마 8,900대에서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반익절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까지 상단 트렌드 라인까지 들고 가려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 들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비트는 지금 세 가지 관점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듣고 나시면 당장은 액션을 취하실 게 없다는 생각이 들 건데 일단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저도 하기 싫은 상황이고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인데 시나리오를 세 개를 다 짜야 돼요. 왜냐면 이제 롱 관점 하나, 숏 관점 하나, 그리고 이제 웨지 관점 하나 세 개를 짜서 지금 이제 전 메인 웨지거든요. 여기서 롱을 들어간 건. 그래서 이 세 개대로 대응하는 매매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이유인 즉슨 이유는 뭐냐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명백하게 A, B, C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다시 A, B, C,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온 이후에 이 조정이 너무 짧아서 이게 여기 정도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A가 완성됐고 B가 완성됐고 새로운 C 웨이브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A였고 B였고 C가 올라간다라고 롱 관점을 가장 강력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의 조정이 이 구간의 조정보다 작았단 말이에요. 거꾸로는 작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지난 방송에 한 거라서 좀 중복이긴 한데 보통 이제 A, B, C 이렇게 완성이 될 때 여기도 A, B, C가 있고 여기도 A, B, C가 있고 A, B,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 A 파동에 대한 그치. 이건 뭐예요? 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럼 ABC가 완성됐으면 이 조정은 뭐예요? 이 ABC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표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조정의 크기와 이 조정의 크기가 당연히 크죠. 이게 왜 크냐? 이게 더 큰 파동이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크고, 이 작은 파동에 대한 소파동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소파동이 작은 거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이래요. 통계를 돌려보면. 물론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고 보통 차트를 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통계를 냈을 때 70% 이상의 확률이 나오고, 70% 이상의 통계의 확률이 나왔다는 건 매매에 써먹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승률이 70%가 넘으면 당연히 써야죠, 이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정이 컸다라고 하면 고민을 안 했겠죠? 근데 조정이 작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조정이 완성됐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A였고 B였고 C 웨이브가 상방으로 A였고 B였고 C 웨이브가 이렇게 가는 중이다라고, 이래서 한 3만 달러 때까지 갈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상방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서 결국에 만약에 결과적으로 뭐 한 일주일 지났을 때 3만 달러에 도달해 있었더라도 나는 그냥 무조건 롱이야 라고 해서 맞췄다고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운이 많이 작용했었던 거지, 가능성을 못 봐서 오히려 맞췄더라도 저는 하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이제 보이는, 걱정됐던 건 이것 때문이라는 거.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것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엔딩도 보입니다. 지금 이제 RSI가 이렇게 올라와 버려서 아마 엔딩을 가더라도 떨어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야, RSI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RSI 고점을 못 넘기고 가격은 올라왔는데 RSI 고점을 못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엔딩이 나오더라도 지금 좀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자로 올라가면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안 될 거거든요. 이미 거의 과매수 구간에 벌써 들어와서. 그 말인즉슨 올라가게, 이대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이걸 아마 뚫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ABC로 굉장히 높고,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주고 다시 지지를 받아서 트렌드를 봐서 올라가면 그냥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엔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냐, 똑같이 가격을 2만 뭐 5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가느냐 조정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위까지 도달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조정 이후에 간다라고 하면 엔딩을 메인 관점을 볼 거고 서브 관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딩 메인 관점을 보고 올라왔었을 때 상단 트렌드 라인에서 손절 칠 생각으로 여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숏을 들어가게 되면 트렌드 라인이라는 명확한 손절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트렌드 라인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짧게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분석이 틀려서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는 엄청 조금 보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엔딩 관점이면 이렇게 떨어져서 입구 초반부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수익은 엄청 크겠죠. 그럼 늘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손익비, 손절을 친다면 이만큼 빨간색, 수익을 본다면 이만큼 구간인 거죠. 그러면 손익비 측면에서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엔딩이 나와줄 때마다 저는 큰 파동에서 엔딩이 나오건 작은 파동에서 엔딩이 나오건 손익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숏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렇게 짧은 손절 라인이지만 손절을 칠 수 있겠죠. 올라가게 되면 손절 치고 롱으로 스위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롱 스위칭은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손절은 짧게 치고 롱 추격을 해도 괜찮은 게 엔딩이 뚫리면 아마 엔딩이 뚫리면 위로 많이 올라가서 한 번에 여기 왜냐면 매물대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에 상승 나올 거라 혹시나 여기서 숏 친 거 손절 치더라도 롱으로 스위칭하면 오히려 맨징하고도 숏 손절 친 걸 맨징하고 남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면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당장은 재미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완벽한 갈림길이거든요. 일단 그냥 상승했을 때랑 나왔다가 엔딩 후 하락했을 때랑 하락할 때랑 변곡점이 다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포지션도 진입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차피 엔딩이기 때문에 조정 후 올라가거나 그냥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공통 구간으로 보고 숏에 들어가서 이 구간을 짧게나마 빼먹을 수 있긴 한데 롱 안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잖아. 이 고점 못 넘길 거라는 확신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볼 게 없고요. 내가 봤었을 때는 엔딩 관점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에 엔딩 관점이 왜 가장 쉽냐면, 그러니까 쉽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냐면 여기서 엔딩이 나왔다는 건 장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리딩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 B, C의 리딩으로 1, 2, 3, 4, 5 그러니까 A파의 리딩이에요. 그래서 A 나왔고 A, B, C로 B가 나오고 다시 C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면 여기에서 숏 쳐가지고 내려오면서 수익 보고 떨어졌을 때 전저가 뚫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현물을 받거나 롱을 치게 되면 현물 같은 경우에도 손절 이만큼 수익은 이만큼이라서 손익비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또다시 한 번 더 괜찮은 알트를 담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리딩 A파, B파, C파 상승을 3만 달러대 정도까지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받아 봄직하다. 그래서 엔딩이 나오면 좋아요. 매매할 때. 숏도 손익비가 너무 좋고 손절 라인 명확해 손절도 짧고 틀렸을 때 스위칭해서 다시 맨징하고 롱으로 복구할 기회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엔딩에서 맞아서 떨어지게 되면 숏 수익이 크게 있을 거고 여기서 스위칭을 해서 그 롱으로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선물 수익은 엄청 클 거고 현물로만 받아도 알트 괜찮은 거 사면 이 구간이면 거의 50% 이상 수익 난다. 그쵸? 그래서 지금이 조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엔딩만 나와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제 입장에서 만약 이대로 쭉 올란다. 물론 나쁘지 않아. 왜냐면 뭐 지금 알트들을 이제 전체 100% 중에서 70%를 익절하고 30%를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주면 그래 큰 퍼센테이지는 이미 익절을 해서 큰 시드는 아니지만 30% 시드라도 이만큼 크게 수익을 봤어 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네. 이도도 모양은 웨지고 볼륨도 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비트랑 똑같이 카운팅하면 결국에 ABC에 그럼 A 완성에 B 완성에 C로 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B가 너무 적었는데 보통 ABC 찍고 618 찍었네. ABC 완성되고 618 찍고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ABC 올라갈 때 618을 찍는 경우가 30%도 안 될 건데 근데 웨지로 보기에는 RSI가 이미 전고를 조금만 올려도 넘겨서 하락 다이버스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위험하고 뭐가 맞는 카운트인지 모르겠다. 뭘 봐도 애매하다. 이렇게 A, B, C로
올라가는 중일 거다.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고 C가 1, 2, 3, 4, 5건 아니면 A, B, C건 애매하네요. 또는 리딩으로 보건.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더가 비트보다 더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방향성을 이더가 아니고 비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만약에 하방 관점인데 저도 이제 여기서 롱이잖아요. 올라갔었을 때 지금 반익절 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약익절을 할 것 같아요. 본절 아니고 할 것 같은데 여기 떨어지면 물론 수렴하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 깨지면 웨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갈 거였으면 여기가 임펄스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웨지가 아니면 상방으로 가는 건 없죠.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임펄스가 안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졌는데 웨지를 이탈해서 이 매물대 간에 걸리면 떨어졌다가 한 번에 깨지는 경우보다는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거거든요. 이 매물대에서. 그러면 상방보다는 이때는 하방으로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웨지가 깨졌을 때 하방을 전 볼 생각입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어쨌든 그렇고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보다 더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한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너무 애매해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매매했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역으로 이더리움 차트가 애매해서 비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때 들어갔던 메커니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수렴이 나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4파였고 여기가 5파 상승이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숏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사실 완벽한 수렴의 형태는 아니에요. A, B, C, D, E가 이렇게 좀 약간 삼각 수렴이 되게 좀 못생기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렴이라고 보기 좀 약해서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 만약에 수렴을 하고 본다라고 하면 5파 상승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또는 이게 만약에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또는 지금 이게 1 여기 잘 보세요. 1, 2, 3, 4, 5였고 이게 만약에 ABC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ABC가 아니고 임펄스라면 1, 2에 3, 4에 5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숏을 타놨고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반익절을 걸어놨고 나머지 전량익절을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역지정을 여기에다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익절 되고 올라가면 역지정 나가더라도 수익인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서 숏을 칠 거예요. 이거를 비트 차트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비트 차트용으로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알트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너무 차트가 알트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매매하기 좋게 그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건 하나는 이거거든요. ABC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이제 엔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서 반익절을 걸어놨기 때문에 익절하고 여기서 역지정이 반이 나가더라도 수익이고 다시 숏을 때려서 이 큰 숏을 볼 거예요. 저는 이 큰 숏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플로우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이때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이 조금 그때 아까 6, 7만 달러 있었고 이제 한번 눈에 들어와서 매매를 쭉 한번 플로우는 해볼 생각이에요. 숏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롱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눈에 안 보시겠지만 이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1.5달러 구간이었는데 지금 3달러잖아요. 그럼 2배 올랐어요. 저점은 1달러였어요. 근데 3배 올랐어요. 최저점 대비. 그 다음에 그냥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밑에 레벨이라고 할게요. 밑에 레벨 대비는 2배 올랐고 최저점 대비는 3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편이에요. 다른 알트에 비해서.
비트 최소 가격은 어디일까요? 저는 3만 달러 언저리까지는 28,000, 못 가도 28,000에서 한 3만 달러 언저리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있겠지. 여기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아니 지금 이 그림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뺀다는 게 말이 안 돼. 최소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었다가 빼야 ABC라도 그리면서 그래 여기까지 뺀 거 인정이다 할 텐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억남님 장기 분석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뭐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크로랑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매크로 영향을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매크로랑 안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상해요. 중장기 관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 자리였는데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소비자 물가 지수 9.3%인가 나왔는데 들어 올렸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전 이거를. 최악의 경기 지표를 발생시켜 놓고 가격을 들어 올렸다고.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호재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점에서 나오는 좋은 뉴스들은 다 악재라고 받아들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보는데 악재들을 통해서 물량을 이때 정확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으면 가격이 떨어졌고 잠깐 반등 왔다가 여기서 딱 발표하고 이만큼 푹 떨어졌다가 V자 반등 왔거든요. 이게 의미 있다고 봐요. 미리 겁을 줘서 매도를 다 때리고 마지막 물량까지 딱 받은 다음에 올린 거라 저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봐요. 의도적으로 받았다가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단기적으로 이 가격은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떨어지더라도 더블 바텀 찍고 다시 올라갈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를 받았어요. 분명히. 받아서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안 깨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왜 매크로랑 이어서 말씀드리냐면 일단 어떤 예상들이 월가에 있냐면 지금 나스닥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최악의 경기 지표 그다음에 75bp 인상 아니 오히려 최악의 경기 지표 발생시키기 전에는 잘만 떨구더니 최악 나오니까 올라가네? 왜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선반영, 킹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주가는 원래 선반영 한다. 뭐가 선반영이었냐? 떨어질 것도 선반영이었어요. 악재가 나올 거에 대한 최악의 CPI 지수를 나올 거에 대한 악재의 선반영으로 떨어진 거고 지금 반등도 선반영이에요. 뭐예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9.3%가 최악일 거고 앞으로는 8%, 7%, 6% CPI 지수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때 떨어질 때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떨어질 때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원자재를 가져다가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만드는 상품들의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가 가장 크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이유로 하반기에는 그래도 경기 지표가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지배적이에요. 일단 월가에. 그래서 비트도 나스닥도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당분간 한 더블 바텀 찍고 가고 아닌 가고 3만 달러까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됐나 보다. 좀 시장 분위기 좀 좋네.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안심할 때 다시 하락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경기 침체구나. L자형 하락이구나. L자형 경기 침체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반등. 더 나빠질 거 없다니까. 그래서 야씨 경기 침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하락. 왜냐면 사람의 기대 심리와 현재 상황과 늘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뉴스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막 악재 나온다고 호들갑 떠는 유튜브나 뉴스들 있죠. 그런 거를 보시긴 보시되 본인만의 생각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이게 과연 반영이 차트에 됐을까? 선반영이 당연히 됐겠지.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선반영될 건 뭔가, 지금 8월의 이슈가 아니라 12월, 내년 2월에 나올 이슈가 뭔가를 보고 이거를 지금 이게 선반영된다라고 하면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이슈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가격 차트에 반영하셔서 뉴스를 보셔야 돼요. 억남님 1번 시나리오 봤을 때 되돌림 몇 번까지 내려갔나요? 1번이 웨지죠? 1번이 웨지죠? 적어도 웨지는 피보로 확인할 게 아니라 웨지는 입구 시작지까지는 보통 돌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라인까지, 이 가격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격은 안 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악재 주고 받아먹고 올린 가격이라 이거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웨지 완성됐을 때고, 그리고 웨지 완성되건 안 되건 하방이건 상방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매 시나리오 제가 방송 초반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서 꼭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